네, 계속해서 사망연산자 살펴보겠습니다. 아, 먼저 사망연산자란 단어의 뜻을 볼게요. 영어로는 ternary operator고요. operator는 연산자란 뜻이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이 다 연산자이고요. 사망이라는 거는 항이 3개인 연산자입니다. 자, 예를 볼게요. 우리 덧셈은 얘는 2항 연산자입니다. 왜냐하면은 2 더하기 4. 덧셈 요 기호를 주의로 왼쪽에 항이 하나, 오른쪽에 항이 하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2항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항이 하나인 연산자도 있을까요? 항이 하나인 거. 예, 항이 하나인 거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not 앞에서 not을 논리 연산자가 있었죠. 그래서 뭐 12, 11보다 크냐? 그럼 이게 12, 11보다 크다가 이게 false이잖아요. 앞에 not이 붙였기 때문에 true가 되죠. not 뒤에 항이 하나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단항 연산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망 연산자는 특이하게 항이 3개인 연산자라는 뜻이고요. 그게 이제 if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망 연산자가 파이썬에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언어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고요. 먼저 간단한 코드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 그대로 쳤고요. x가 20이고 10보다 크면은 곱하기 2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죠. 출력하면 x가 10보다 크니까 40이 지금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요걸 똑같이 사망연산자로 한 줄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if else를 그러니까 이제 한 줄로 만드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요 if문의 역할은 y한테 어떤 값을 주는 거죠. y는 2 곱하기 x 또는 y는 2분의 x인데 그게 if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사망연산자 어떻게 하냐면 y는 x 곱하기 2를 하고요. 근데 이게 항상 x 곱하기 2는 아니죠. if x가 10보다 크면 그러면은 x 곱하기 2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x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요 위에 있는 요 하나, 둘, 셋, 네 줄이 주석으로 막아볼게요. 이렇게 네 줄의 역할을 요 한 줄이 이제 대신해 줄 수가 있고요. 요걸 우리가 3항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항이 3개인 연산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뭐 당연히 결과가 이제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if문으로 썼을 때 보면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짜리 코드가 한 줄에 표현이 되죠. 그래서 코드를 간결하게 표현할 때 뭐 많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태까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제어문 중에 if문에 관련된 부분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습을 우리가 주어진 수업 시간에 다 못 다룰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습에 대한 부분이 자, 첫 번째 실습 문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겁니다. 사용자에게 3개의 숫자를 그냥 정수를 입력받는다 그럴게요. 숫자를 입력받아서 가장 큰 숫자와 가장 작은 숫자 2개를 출력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보시오 라는 게 이제 실습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동영상 강의를 좀 멈추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될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자,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먼저 사용자한테 숫자를 3개를 입력받아야 되겠죠. input 함수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input 함수를 써서 입력을 받는데 첫 번째 숫자를 x라고 그럴게요. 이렇게 입력받으면은 안 되죠. 스트링으로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수 인티저로 바꿔줘야 되고요. 자, 숫자를 3개 입력받으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3번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x, 하나는 y, 하나는 우리가 z라고 해서 숫자 3개를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그래도 사용자 편의성을 좀 생각한다면 여기다가 num1 x라 그래 볼까요? x 입력하고요. y를 입력하고요. 아무것도 화면에 없으면은 좀 그러니까 자, 이렇게 z를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를 입력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수, 세 개 중에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를 출력하라고 했는데 먼저 단계적으로 쪼개겠습니다. 먼저 제일 큰 수부터 우리가 찾는 거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x하고 y하고 z 중에 가장 큰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x하고 y하고 비교를 해서 더 큰 숫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숫자를 z랑 비교를 해서 그 중에 제일 큰 숫자가 가장 큰 숫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x하고 y하고 먼저 경쟁을 시켜서 큰 숫자를 찾고요. 그 다음에 그 큰 숫자와 z를 비교해서 큰 숫자를 구하면 걔가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되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코딩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가장 큰 숫자를 우리가 max value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max value를 처음에 x라고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숫자를 x가 가장 큰 숫자다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면 되죠. 뭘 비교하냐면 이 max value가 y보다 두 번째 숫자랑 비교하죠. 비교해서 작다라고 한다면,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max value보다 더 큰 숫자를 찾은 거잖아요. 그게 y죠. 그러면 max value가 y가 되는 거죠. y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x하고 y는 비교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x value가 지금 이 max value에는 x와 y 중에 큰 값이 들어가 있죠. 얘를 이제 z랑 비교하면 되겠죠. z랑 비교해서 해봤더니 z가 더 커. 그러면은 max value가 z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출력을 해주면 print max value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숫자가 출력이 되겠죠. 자, 해볼게요 한번. 자, 실행을 해서 x가 10 이거를 40 20으로 하면 40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가장 작은 숫자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복사를 해서 밑으로 가져가 볼까요? 자,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를 우리가 minimum value라고 그럴게요. min value. 얘도 우리가 처음에 뭐가 제일 작은지 모르니까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minimum value가 얘가 y보다 크다라고 하면 우리는 x보다 더 작은 녀석을 찾은 거죠. 그게 이제 그러면 minimum value가 y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x랑 y 중에 더 작은 녀석을 우리가 min value에다 값을 넣어줬죠. 그러면 이제 z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자, min value를 우리가 z랑 비교해서 z가 더 작다고 하면 그러면은 우린 더 작은 녀석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제일 작은 녀석이 z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print max value 하나 하고요. min value를 하게 되면 자, 이제 해볼게요. 10, 30, 20 하게 되면 자, 가장 큰 숫자 max 30, 가장 작은 숫자 min 10이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게 코딩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개의 숫자가 있을 때 제일 큰 값을 하나 잡아놓고요. 변수 이름을 여기에 x, y, z를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x만 봤을 때는 x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x를 max value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얘를 y랑 비교를 했을 때 더 큰 거를 찾으면 max value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죠? if가 true를 하면. 그리고 걔를 마지막 남은 z랑 비교했을 때 더 큰 놈을 발견하면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z가 더 작다라고 하면 여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if문은 그냥 끝나게 되는 거죠. 여기로 내려오겠죠. 자, 뒤쪽에 가게 되면 이게 x, y, z뿐만이 아니라 한 1000개, 10,000개, 10만 개가 10만 개의 숫자 중에서도 제일 큰 수와 제일 작은 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변수 이름을 max라고 안 주고 max value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요 max라고 하게 되면 파이참이 뭔가 좀 불편해하죠. max하고 밑에 회색 줄이가 있잖아요. 파이썬에서 이 max라는 변수를 미리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와 다르게 max value 뭐 이런 이름으로 max와 다른 이름으로 지금 붙여줘서 쓴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예를 한번 볼게요. 오전 오후 판별. 데이트 타임을 이용을 하여 현재 시각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구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시오. 자, 파이썬에서는 굉장히 멋진 모듈들을 많이 제공을 해준다 그랬죠. 자, 시간에 관련된 모듈이 있습니다. import date time 이라는 모듈을 임포트 하게 되면요. 얘가 뭐를 해주냐면 요 쓰는 법까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처음 쓰는 거기 때문에 datetime.now 하게 되면 현재 시간 정보를 now에 알려줍니다. now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now를 출력하게 되면 now가 지금 보이시죠? 2020 3월 20일 그 다음에 22시 18분 24.59947호 굉장히 정밀한 시간. 우리 컴퓨터에는 다 그 시계가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이 현재 여러분들의 그 노트북 여기 갖고 있는 현재 시각을 이렇게 리턴해줘서 now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담아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현재 시간 정보인데요. 자, now 점 하게 되면 이게 파이참이 참 편한 게 now가 이제 데이트 타임이라는 모듈에서 가져온 그 정보 타입인 거잖아요. 그 now가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지를 쭉 변수를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이제 P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런 변수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시간이 알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12시보다 이전이면 오전이고 12시보다 이후면 오후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시간에 해당하는 게 쭉 보면 아마 요거일 것 같아요. 그죠? hour니까. 이건 시간이고 얘는 분이고 이건 달일 것 같고요. 그쵸? 자, hour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now.hour에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자, 지금 22시 시간 정보가 나왔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거를 이용해서 뭘 하면 되냐면 만약에 현재 시간이 이 now.hour가 12보다 작다면 그죠? 그러면은 오전이라고 우리가 출력하면 될 거고요. 그쵸? 그렇지 않다면 그럼 12 이상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프린트 해서 오후라고 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저녁 한 10시 정도이기 때문에 오후로 출력이 맞게 됐습니다. 자, 뭐 실습 코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까지 출력을 하네요. 여러분들이 직접 먼저 요 답을 보지 말고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요. 최대한 이 시간이 뭐 10분이 걸려도 좋고 30분이 걸려도 좋고 1시간, 2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원래 코딩할 땐 그렇게 처음 배울 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짜보시고 그 다음에 답을 보고 그 다음에 답과 똑같이 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죠. 자, 우리가 프린트 중에 요 스트링이 있고요. 그쵸? 스트링 사이에 여기 중괄호가 있네요. 그죠? 중괄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맷한 다음에 hour는 now.hour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 대문자로 된 hour를 없애고 뒤에 hour equal을 없애도 똑같이 이제 출력이 되죠. 우리 프린트의 두 가지 타입, %d로 출력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점 포맷으로 출력하는 거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다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자, 계절 판별 문제는 마찬가지로 데이트 타임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몇 년, 몇 월, 며칠 그래서 월 정보를 갖고 올 수 있잖아요. month 정보를. 그럼 month 정보를 이용을 해서 if문을 써서 우리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출력하는 코드를 짜보세요. 답을 먼저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힘으로 먼저 꼭 짜야 됩니다. 우리 앞에 예에서 성적 매기는 거랑 좀 비슷하죠. 만약에 if 90점 이상 100점 이하면은 A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면 B 그거와 if, elif 마지막에 else 나오는 형태가 앞에 나왔던 성적과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을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 코딩 배울 때 많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삼각형 A, B, C의 세 변의 길이를 입력받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어, A 제일 작은 변부터 그냥 입력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뭐 3, 4, 뭐 5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받는 거죠. 입력받은 다음에 입력받은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인지 둔각 삼각형인지 직각 삼각형인지 판별하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시오. 자,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삼각형 만들 수 없는 경우라는 거는 A하고 B를 더한 게 C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없다고 가정하고요. 사람이 잘 입력을 한다고 할게요, 숫자를. 자, 우리가 직각삼각형 공식이 있죠. 이 상황이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되면 직각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크다면, 그죠? 그러면 이제 크냐 작냐에 따라서 둔각과 예각이 나뉘어지죠. 자, 코딩을 어떻게 할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코드를 직접 한번 짜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듣도록 하십시오. 자,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정수 3개를 입력받습니다. A, B, C. 문제에 정의한 대로 A가 제일 작고 B가 그 다음, C가 가장 큰 숫자를 입력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경우는 없다고 했으니까 C가 A 더하기 B보다 작게끔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비교를 해야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한 값과 그 다음에 C제곱하는 값을 비교해야 되겠죠. 자, A의 제곱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A 한 다음에 별표 2개 붙이면은 제곱이 된다 그랬죠. A의 2승이 되는 거죠. B의 얘도 이제 2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C의 2승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냐? 자, 이제 이퀄이 하나가 아니라 이퀄이 두 개인 거 이제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요게 같냐? 그래서 같다라고 하면 true라면 직각삼각형입니다가 찍히면 되겠죠. if 그렇지 않다면 결국 그 얘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c제곱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크다면 그러면 얘는 예각삼각형이 되겠고요. 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같지도 않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크지도 않으니까 남은 경우는 하나죠. else에 걸리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작다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얘는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f, elif, else를 써서 우리가 그 삼각형을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꼭 실습을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뭐 좀 재밌는 예제인데 체질량 지수 계산이라는 수식이 있답니다. 이게 뭐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표가 있다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맞겠죠. 세계보건기구가 했다면 자, BMI 지수인데 키가 H미터 그러니까 뭐 180일 경우는 1.8이겠죠. 몸무게가 Wkg 뭐 80kg이면 80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H제곱분의 W를 한 숫자를 구해서 그 숫자가 18.5보다 이하이면 저체중, 18.5에서 24.9면 정상체중, 좋겠네요, 가장. 25에서 29.9면은 과체중, 그 다음에 32명 이상이면은 비만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전형적으로 계산 한번 해서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if문에 돌려서 맞추면 되겠죠. 자, 머릿속으로 코드를 어떻게 짜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키랑 몸무게가 뭐 180.2, 뭐 92.1kg 이렇게 실수로 입력을 지금 가정을 했네요. 그래서 그거를 플로트로 변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뭐 80.2면은 인풋 함수에서 받아왔을 때는 80.2라는 스트링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실수로 파이썬한테 변환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80.2라고 하는 숫자로 우리가 바꾸게 되는 거고요. 키는 우리가 센티미터로 입력을 받았네요. 그래서 걔를 일단 100으로 나눴네요. 왜냐하면 보건지수에서는 단위가 미터하고 킬로그램, 이게 표준 단위죠. 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수값을 BMI 변수로 줘서 계산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걔가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입력을 해봤는데 과체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60에 어떤 사람이 몸무게가 한 43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저체중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예제. 우리 if모를 배우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꼭 나오는 예제입니다. 윤년 계산하기. 자, 올해가 윤년이죠. 그죠? 그래서 2월이 29일까지 있었잖아요. 자, 윤년의 기준은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 한번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코딩하는 사람들은 코딩을 배울 때 다시 한번 윤년 공식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윤년 공식이 뭐냐면요. 4로 나누어지면 윤년이다. 근데 100으로 나누어지면 윤년이 아니다. 그러니까 100으로 나누어지는 수는 일반 4로 먼저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4로 나누어졌겠죠, 그 수는. 근데 걔가 100으로 나누어지면 윤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러면 4로 나누어지면 윤년인데 그거에 대한 예외죠. 100으로 근데 100으로 나누어지면 아니야. 근데 또 한 번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윤년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400으로 나누어지면 또 윤년이야. 자,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 코딩하는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수학적인 도구들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 and or not 논리합 논리곱 했을 때 고등학교 때 나왔던 어떤 명제 뭐 P면 Q이다 뭐 이런 거 명제 여기 대우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게 로직인데 우리가 그게 개념이 필요해요. 그리고 집합 개념도 필요합니다. 우리 컴퓨터과에서는 이산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 배우게 될 과목인데요. 거기에서 이런 로지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집합으로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볼게요. 요 집합을 생각해 볼게요. 큰 박스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 코드를 지금 짜고 싶은 거냐 하면 사용자가 우리한테 연도 정보를 줄 겁니다. 2020 이렇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윤년인지 아닌지 프린트해주는 코드를 짤 겁니다. 뭐 지금은 2020년이지만 어떤 사람이 22,004년에는 그게 윤년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양의 정수에 대해서 그게 연도를 상징한다고 가정했을 때 걔가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런 완벽한 코드를 우리는 지금 짜고자 합니다. 자, 양의 정수에 의해 집합을 우리가 이 큰 박스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모든 양의 정수고요. 그 양의 정수 안에 4의 배수의 숫자들이 있겠죠. 4, 8, 10 해서 2020년도 4의 배수인 거잖아요. 이 4의 배수인 집합을 동그라미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4의 배수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 100의 배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가운데 동그라미를 우리가 얘를 100의 배수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고려해야 되는 게 400의 배수도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400의 배수는 또 집합으로 표현하면 100의 배수의 부분 집합이 되죠. 그죠? 100의 배수는 4의 배수의 부분 집합이 되고요. 400의 배수는 100의 배수의 부분 집합이 되잖아요. 뭐 그냥 고등학교 때 나왔던 간단한 수학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윤년의 조건이 뭐라고 우리가 아까 정의가 됐었냐면 4로 나누어지면 윤년. 근데 100으로 나누어지면 아니야. 그죠? 근데 400으로 나누어지면 다시 또 윤년이야. 자,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집합을 표현을 했을 때 4의 배수니까 이 안에 동그라미 내용이 되겠죠. 근데 100의 배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은 아니야. 근데 또 400은 또 윤년이야. 그럼 가운데 부분은 또 색칠이 돼야 돼.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색칠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무슨 관역판처럼 생겼는데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면 안 되고 근데 또 예외적으로 400의 배수면은 또 윤년이야. 결국 여기서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만 윤년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 이 파란색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은 5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400의 배수 또는 5어,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이 타이어처럼 도넛처럼 생긴 이 바깥쪽 파란색 테두리 부분을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바깥쪽 테두리 부분은 4의 배수이면서 and 100의 배수면 안 된다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쵸? 자, 머릿속으로 한번 요 파란색 부분들을 if 문 안에 조건문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 파란색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한번 이제 코딩을 해보죠. 자, 먼저 우리가 숫자 하나를 입력 받읍시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int, input, 이렇게 해서 year 연도를 하나 숫자를 양의 정수를 입력 받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if문으로 저 year를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죠. 저 파란색 부분은 5어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어의 왼쪽 부분은 저 가운데 동그란 부분을 왼쪽 부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5어의 오른쪽 부분은 이 색칠된 부분에서 이 바깥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른쪽에 표현을 합시다. 그래서 이게 만족이 되면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윤년은 영어로 live year입니다. live year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 print not live year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부분은 표현하기가 쉬워요. 왼쪽은 우리가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잖아요. 저 왼쪽은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되냐면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되는 거죠. 400의 배수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게 바로 많이 쓰는 게 컴퓨터에서 요 모듈러 연산이라 그랬죠. 400으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0이야. 그거는 400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400의 배수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가운데 동그라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 부분은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그죠? 오른쪽 부분은 왜냐하면은 요 바깥쪽 테두리 부분인데 이거는 AND 조건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AND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동시에 만족이 되는 조건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 조건은요, 우리가 4의 배수인 조건이죠. 그죠?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4의 배수이고 이쪽이 100의 배수가 아닌 조건을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4의 배수인 조건을 넣어주면 똑같죠. 왼쪽이랑 4가 0이면 그럼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 부분은 그러면서 100의 배수는 아닌 거죠. 100의 배수가 아니다. 어떻게 할까요? 100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거는 y% 100으로 했는데 100의 배수가 아니야. 그 얘기는 이게 0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파란색 부분이 안에 동그라미 하나, 바깥쪽에 이렇게 타이어처럼 되어 있는 부분 하나, 두 군데인 거죠. 안에 부분 5어 또는 바깥쪽 부분이죠. 그래서 5어를 기준으로 왼쪽이 안에 동그라미, 바깥쪽이 이렇게 길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안쪽 동그라미 쉽죠? 400으로 나눴을 때 0, 400으로 나눴을 때 0, 400의 배수인 거죠. 자, 오른쪽 부분을 표현하려면 또 AND가 필요하죠.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면 안 된다. 그래서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올해 2020년 자, 윤년이고요. 그렇죠? 자, 2000년은 윤년이고요. 그죠? 400의 배수니까. 자, 그러면
1900년 이렇게 해볼까요? 얘는 리비어는 아니죠. 왜냐하면 100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죠? 100의 배수죠. 그죠? 100의 배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4의 배수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짜면은 되고요. 자, 실습 코드를 볼까요? 실습 코드는 다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이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요거를 not 해서 100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not이 붙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좀 간결하게 좀 더 써주게 되면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그죠? y를 100으로 나누었을 때 0이 아니다. 그러니까 100의 배수가 아니다. 같은 단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좀 더 친절하게 프린트한 다음에 %d를 넣어줘가지고요. 요 해는 뭐 is a leap year, 이 해는 is not a leap year 이렇게 쉽게 사용자가 좀 알아보기 쉽게 좀 더 친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요번에부터 본격적인 코딩이 시작된 겁니다. 반드시 모든 실습 문제를 여러분 손으로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